네, 2020년 시행되었던 5007 상황 판단 첫 번째 해설 영상 1번부터 2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까지 2020년도부터 책형이 하나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20년도 자체에는 책형이 두 개더라고요. 민경채부터 이제 책형이 하나로 됐고, 그러니까 이제 나 책형인 거 확인하시고. 자, 1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최근 트렌드답게 바로 법조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법조문, 두 번째는 법조문과 상황이 결합된 상황 제시형 법조문 파트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번 옳은 걸 일단 고르라고 하고 큼지막한 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좀 체크를 좀 해주겠습니다. 체크를 굳이 안 해도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아이씨, 이거 체크할 뻔했네. 낚일 뻔했네. 자, 지자체장은 이제 소속 공무원이 적극 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경우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의 뭐 변호인, 이렇게 쉽게 말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좀 이제 도와줄 수 있느냐 뭐 좀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고소고발 당했을 때는 조금 이제 사안이 무겁다 생각했는지 500만 원 이내까지. 자, 그러면 이거를 뭐 다 꼼꼼하게 읽기보다는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발췌해서 읽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변호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 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즉 한 달 내에 이제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 된다. 자, 위원회는 지원 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어쩌고저쩌고 여기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취소한다라고 했는데, 뭐 허위 부정 이런 거, 그다음에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 확정 판결 받았을 때, 그다음에 뭐 이제 사항 이행하지 않은 경우 뭐 일종의 일사부재의 원칙인가? 이호는 뭐 아무튼. 자, 2항 보면 제 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당연히 즉시 반환해야겠죠. 자, 이건 뭐 가볍게 읽으면 뭐 일부 전부 면제할 수 있다 이 정도고. 그러니까 퇴직한 경우라면 무슨 소리냐면 그 내일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내야 되는 그 선임 비용 반환 비용, 그 내야 되는 그 반환 비용이 있는데 뻑이다가 퇴직하고 이제 빠이 하고 이제 나이 안 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거 있고. 1번 틀렸죠. 징계 의결 요구라는 것은 지자체장은 5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200만 원 이하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아니죠.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시 반환을 해야겠죠. 이미 선임했으니까. 뭐 그런 말은 별로 없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제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선임을 하라 뭐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자,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무죄의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4번이 정답이네요. 그 일부나 전부를 이제 면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자, 경우는 없긴요. 퇴직해도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거겠죠. 정답은 4번.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2월. 2번. 원령이 뭐야? 쉽게 말해서 그냥 수명? 뭐 이렇게 봐. 나이, 뭐 개의 나이를 뭐 이렇게 부르나 보네. 2개월 이상인 개를 이제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 누굽니까 이거? 기초자치단체장이죠. 어쨌든 이를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벗어날 때는 성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뭐 걔에 부착을 해야 되고. 자, 맹견이란 말이 나와요. 그 있잖아, 막 무슨 핏불테리어나 도사견이나 그다음에 막 풍산개나 그 누구죠? 그 카네코르소라고 막 무슨 인간보다 더 무게 많이 나가고 이제 살벌하네 뭐 이런 애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맞고요. 자, 3개월 이상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땐 그렇죠. 목줄 입마개 하거나 뭐 탈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동 장치 정도. 그렇죠. 당연하죠. 소유자 종이 따윈 필요 없죠. 얼마나 소유자가 병신 같은 행동을 했으면 이 맹견으로 인해서 선량한 그 다른 사람들이 다치고 그런 뉴스들 많이 보잖아요. 솔직히 그 주인 새끼들 진짜 딱 그 일렬로 세워놓고 맘 같아서 야구바 따로 빠뜨 오지게 한번 두드러. 그런 애들은 좀 매가 약이에요. 솔직히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사람이 좀 두드러 패야 되는 거 두드러 맞아야 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좀 그런 뉴스 보면 좀 안타까워요. 막 되게 돌아가시고 심지어 막 찢어지고 막. 저 한 2주 전에도 그 MBC인가 KBS인가 거기서 봤는데 어린아이가 막 그 맹견 걔 물려가지고 막 몇 센치 그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더 하면 또 시간이 지체되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어쨌든 그런 애들은 뭐다? 개 두드러 맞아야 된다. 그 정도. 예, 복날에 개 잡든 맞아야 돼요, 걔네들. 자, 맹견의 소유자는 왜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자, 어쨌든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 뭐 이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가 되겠죠. 세모족. 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상해는 그거보다 좀 약간 경감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상황 보겠습니다. 자, 각각 맹견을 기르고 있고요. 갑은 이제 1개월밖에 안 된 맹견, 그다음에 을은 3개월 봅니다. 자, 이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번이. 그럼 솔직히 막 1, 2번보다는 막 3, 4, 5에 배치가 되겠지 이런 생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좀 뭐랄까 막 그런 생각, 얘는 맞겠지 하고 이제 좀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얘가 왜 틀리냐면 굉장히 좀 교묘한데, A가 1개월이잖아요. 근데 2개월 이상인 개를 기르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을 하고요. 이 항은 이 2개월 이상 개를 기르는 이제 소유자가 등록을 한 상황, 그때 이런 걸 이제 부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니네, 이거였네.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뭐 이동장치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얘는요 1개월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걸 봤어야 했는데 이걸 봤네요. 잠깐 헷갈렸네요. 자,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죠. 교육을. 됐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이게 뭐냐면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된 대상이 있잖아요. 그 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강원도에서 길렀는데 얘를 서울로 이사를 했어. 그럼 벗어나게 되는 경우, 이게 말이 맞나? 아무튼 그 사육장이 주소가 바뀐다면 이렇게 이제 인식표를 부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뭡니까? 1개월이에요. 2개월 이상인 개를 등록하고 그 기른 등록한 이제 개를 이렇게 지금 여기다 부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1개월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잘 만들어진 선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이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상해에 이른 경우는 아니죠. 왜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여기가 2년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한다면 맞는 보기가 될 수 있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또 법조문이고 옳은 거 청원경찰 많이 보죠. 그런 거 청원경찰. 그래서 뭔가 봤더니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돈을 이제 지불하겠다. 그래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면은 그 기관 사업자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서 뭐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 3 사항이 나와 있고 여기 다른 조항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비교적 그렇게 되게 무난해요. 그 법조문의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딱 민경채 수준이고, 민경채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법조문 수준이고, 많지도 않은데 이제 그 조항의 개수가 많아서 좀 약간 이런 부분만 좀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청원 경찰을 배치하려는 기관의 장 등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 청원 경찰 배치를 신청하고, 지방청장은 이제 이거 받으면 뜸들이지 말고 지체 없이 이제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기관 등의 장의 신청 도 맞지만은 그냥 지방청장의 권한으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배치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 등한테 뭐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그 경비 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딱 여기까지만.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뭐 사법경찰 활동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청원주가 임용은 하는데, 임용을 할 때는 그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승인 받고 이제 청원주가 임용해서 비로소 뭐 결격사유 떨어지면 안 되고요. 대통령령 보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임용 승인은 청원주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물론 직무 감독의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다른 거 이제 틀렸기 때문에 2번. 청원경찰은 관할 지방청장의 요청뿐만 아니라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맞잖아요. 네. 원래 이게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왔죠. 그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관의 장한테 좀 배치할래? 요구할 수 있다.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니까. 자, 국가공무원법 아니죠.
이거 그 어디야 이거 대통령령에 따른 거 아니야? 임용 자격, 임용 방법, 교육 그렇죠 대통령령. 그다음에 뭐 이제 이 뭐야 틀렸지. 대통령령입니다. 사법경찰 안 되죠. 무기대여 신청할 때 이거 아니고요. 관할 경찰서장을 일단 거친 다음에 지방청장에 이제 한다고 합니다. 정답은 2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뭐 문제인데 농식품 투자 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는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대요. 이렇게 무한 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 즉 이거 어떻게 동그라미시지? 유한 책임 그러니까 업무집행조합원이랑 유한 책임 조합원으로 구성이 된대요. 조합 자체가. 근데 이제 업무집행 그 무한 책임지는 사람은 여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1호에 해당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소리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투자관리 전문기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여기에 포함이 돼서 업무집행조합원이 돼야 된다. 구성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요즘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이 문제는 아닌데 막 은행이든 뭐 회사든 아주 그냥 횡령하려고 난리 막 되게 많잖아요. 네, 한탕주의.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 코인 붐이 일어나고 코인 막 급등해서 막 이제 일확천금 막 이런 이제 코인이 좀 생기고 나서부터 그 횡령 사건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뉴스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참 쉽지 않은데 담보 뭐 이런 거. 자, 이런 것도 조심합니다. 이게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전원 모두가 탈퇴했을 때 이제 해산한다 뭐 이런 거 놓치진 않겠지만 또 실전에서는 긴장하고 또 체력도 소모가 되니까 놓칠 수가 있어요.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황 판단이 이제 마지막에 푸니까 뭐 7급은 뭐 올해부터 좀 달라진다던데 관심 없습니다. 뭐 그러라고 합시다. 자, 1번. 뭐 1번이 정답인데? 바로 나와버리네.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그런데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뭐 다른 걸 때 선임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조합의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업무집행조합원은 누가 되겠습니까? 아니 뭐가 되겠습니까? 청산인이 된다고 여기 떡하니 나와 있죠. 투자관리 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업무집행 무한 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이었죠. 근데 이것은요.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중 반드시 1위는 이거 반드시란 표현 없어도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1위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자니까 이게 뭐야? 꼬리에 꼬리 무는 거예요, 그냥 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될 수 있죠. 투자관리 전문 기관이니까. 직을 보조하는 행위를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전원이 연대한다? 아니죠. 업무집행조합원이 채무 변제하고요. 조합원 총수 과반수의 동의는 맞아요. 근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조합원 총지분 과반수의 동의.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뭐야? 또 법조문인데 이게 딱 봐도 지금 계산하는 문제 같죠? 날짜 계산? 자,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 자, 해석 요구 7일 제도 절차, 법령과 제도 절차는 각각 7일과 4일로 나뉘고 건의는 10일 고충은 7일 근데 14일에 범위 실질조사할 수 있고요. 당연히 산입하지 않겠죠. 이 기간은. 자, 그 다음에 기타는 즉시 땡땡 줘 봅니다. 자, 즉시로 정한 경우는 뭐예요? 3근무시간 이내 처리.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 나와 있겠네. 업무시간 내 3시간. 그러니까 이제 3시간이라는 거죠.
5일 이하로 정한 경우는 민원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요. 이 경우 하루는 8시간, 24시간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죠, 계산을. 6일 이상으로 할 때는 그냥 편하게 일, 첫날을 산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초일 산입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뭐 빨간 날, 그 쉬는 날 있잖아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이랑 뭐 이제 뭐 광복절, 제헌절 이런 거 이제 산입하지 않는다. 뭐 업무는 일반적으로 9 to 6에 점심시간에 제외하니까 8시간이죠. 나와있네. 8월 15일 광복절이고. 오케이. 자, 이런 거 실전에서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여기 이제 5번이라서 말려버리면은 어씨 어떡하지 막 시간 급박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를 잠깐 멈추고 다른 문제를 풀어 넘기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오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게 아니면은 그냥 해도 되고요. 원래 하는 게 정석인데 10일 이내 처리를 한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자, 8월 7일 날 오후 4시에 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21일 14시에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초일을 산입한다고 했죠, 첫날을. 자, 그러면 8월 7일에다가 10일을 더하는 게 아니라 9일을 더해야 됩니다. 왜냐? 초일 산입이라고 말했으니까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8월 16일까지인데 뭐 그 중간에 없었잖아. 건의 민원은 무슨 뭐 그 조사기간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21일이냐? 우리가 뭘 빼먹었죠? 공휴일이랑 주말을 빼먹었죠. 자, 7일과 21일입니다. 이거 뭐예요? 7일은 7, 7일, 14, 73, 21. 딱 계산하기 편하게 만들어줬네. 선지 자체가. 3주죠. 14, 1주, 그러니까 3주래. 14에서 21일이니까 1주, 2주죠, 여러분. 2주면 공휴일 몇 개? 4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여러분? 광복절, 8월 15일. 하나, 5일. 여기 더 하세요. 8월 21일. 됐죠? 8월 21일까지 해도 되는데 16시니까 14시에 처리하면 충분히 된 거죠. 맞습니다. 니은. 자, 고충민원이라고 합니다. 고충민원은 뭐였죠? 일주일 이내. 실지 조사 기간도 또 문제가 되네. 자, 그럼 여러분 일단은 7일 이내니까 17일 이내가 돼야겠죠. 그리고 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 계산해줘야지 뭐. 17일에다가 자, 8월 14일이죠. 그러면은 계산을 해봅니다. 자, 8월 14일, 일주일 뒤는 8월 21일, 8월 28일, 9월로 넘어가야겠죠. 9월 넘어가면 몇이 돼요? 7 더하면 4가 되고 9월 4일이네. 1, 2, 3, 4라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 공휴일은 뭐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뭐죠? 토요일, 일요일, 8일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좀 헷갈리니까.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죠? 그렇죠. 뭐가 있어? 광복한 날, 광복절. 9일이죠. 그러면 26일 이내 완료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죠. 여기다 26일을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일단 8월 14일에서 17일 더하면 31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일을 더하면 뭐가 돼? 잠깐만요. 9일? 26일. 죄송해요. 자, 그러면은 17일을 더했으니까 여기다 17을 빼주면 맞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해놨지? 죄송해요. 이 14일 월요일이었잖아요. 얘를 왜 내가 포함을 시킨 거지? 그 전에 주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지. 그럼 얘 8일이 아니라 요때 주말, 요때 주말, 요때 주말이니까 6일.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광복절이니까 일주일이죠, 여러분. 그럼 17일 이내에다 이걸 더하면 24일 이내가 되겠죠. 자, 그러면 8월 14일에서 31일 더하려면 16일을 더해야, 17일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8월 이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초일 산입을 안 했구나. 8월 14일에서, 잠시만요. 까다롭네요, 이거. 니은은. 8월 31일까지인데, 이게 이제 8월 달이잖아요. 근데 14일 30일 빼면 17일인데, 초일 산입하니까 플러스 1하면 18일인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까지 채워지는 자체가 18일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6일이야? 아니잖아. 아까 며칠이었어요? 6일, 7일, 24일 이내까지였죠. 그럼 이제 나머지가 며칠이 남아? 6일 이내가 남습니다. 그래서 9월 6일까지가 데드라인입니다. 그래서 9월 6일까지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데 9월 7일 목요일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렸겠죠. 기억은 그래도 어떻게 좀 꾸역꾸역 할 수 있었는데 니은이 약간 기억보다 어렵습니다. 자, 얘와 같은 경우 이제 디귿을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 기타는 즉시니까 3시간이니까 5시에 했으니까 이제 이날은 하루 1시간 할 수 있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9시에서
11시까지. 즉 11시까지만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쵸? 업무 시간 이제 고려하면 디귿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보겠습니다. 제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어디였지? 여기 있네. 4일이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민원의 처리 기간이 5일 이하일 때는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는 얼마다? 8시간. 그래서 8일, 8일, 8시간, 8시간, 1, 2, 3, 4. 요것이 4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7일 날, 목요일 날 11시에 이제 접수를 했다고. 여기를 17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지. 17, 18, 주말 빼고 월요일, 화요일, 20일, 20이니까. 그럼 11시에 접수를 했다면 6시까지 근무하죠, 여러분. 그럼 몇 시간 일하는 거야? 7시간 일하는 건가? 아니죠. 왜? 점심시간 빼줘야지. 그럼 여기 6시간 일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뭐 얘는 8시간 일하고 얘는 8시간 일한다고 치고. 왜냐면 22일 처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근무 시작해서 2시까지 일하는 거면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10, 11, 12, 1, 2, 5시간? 아니죠. 왜? 점심시간. 그래서 4시간. 88, 16, 20, 26시간이 걸리네요. 32시간 내에 처리한 거 맞죠? 그거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얼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치고는 굉장히 좀 타임 로스가 심하네요. 얘도 정무직 공무원이었어?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그렇다고 합니다. 네. 1번 볼게요. 감사원장은 국가공무원 총원에 포함이 안 된다. 라는 거죠. 국가공무원 총원에 포함이 안 된다. 근데 왜? 국가공무원상,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근데 그 정무직 공무원에는 대통령, 감사원장, 국정원장 뭐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여기 나와 있죠.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할 수 있다. 나 맞네요. 2번이 정답인가 그러면? 네. 이런 말 없었죠. 모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건 없었죠. 대통령 비서실 수석 비서관도 여기 정무직 공무원이죠. 그러면 정무직 공무원은 뭐다? 재산과 병역 신고해야 된다. 근데 병역 상황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부 관료 집단 아닌데? 일단 이건 두 개가 틀렸네요. 정책 집행 법정 책임도 지고요. 정부 관료 집단 일원도 아닙니다. 여기 행정기관 소속 정무직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공무원을 지칭하는 정부 이렇게 보통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틀렸다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출산장려금 관련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근데 지금 보면 요런 걸 이제 놓치면 안 되겠죠. 주는데 자녀가 한 명일 때는 안 준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나중에 보고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필요하다면 계산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걸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도 할 것도 없고. 기억 볼게요. 3명이 있다면 A안은 얼마 있죠? 18세 이하 자녀니까 첫째, 둘째 15만 원씩 30만 원이고 셋째는 되게 많이 주네요. 60이죠.
비한은 얼마 주죠? 62만 원인가요? 비한이 좀 더 주네요. 그러면 비한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맞네요. 요런 게 함정이죠. A안 하면은 첫째는 15만 원 되니까 맞겠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하나다. 그때만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한 명만 있는 가정은 대상이 안 된다. 자, 중학생 자녀는 일률적으로 8만 원씩이니까 2명 16만 원. 근데 50%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5배 됐다는 거지. 16만 원의 절반은 얼만데? 8만 원. C안은 24만 원을 받는다는 소리지. A안은 둘이 첫째 둘째니까 30만 원 아니에요? 둘 다 18세 미만이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50% 증액하더라도 A안보다 적네요. 그래서 기억 티금 맞고 좀 제거를 해주면 니은 정답이래. 시안을 할 때 한 자녀에 대해서 수당액이 증가하던가요? 아니, 10만원. 일단 3세 미만까지는 모두 10만원으로 가서 3세부터 초등학교 때까지는 첫째 둘째 8만원, 셋째부터 10만원, 그리고 중학생은 일률적으로 8만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중학생 넘어가면 안 주고. 이게 지금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하나요? 아니죠.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이건 이제 약간 수리 퀴즈인데 좀 순한 맛 퀴즈 같습니다. 창렬이, 나 왜 머릿속에서 DJ DOC 그 형님이 떠오르지? 창렬이가 결제할 최소 금액이 이제 물어보고 있죠. 근데 그분 말고 또 하나가 더 생각나. 김혜자 선생님. 대충 이 정도면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창렬 형님이 이제 결제를 하신다는데, 가방과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영양제, 그 다음에 목베개, 정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할인율이 이제 각각 나와 있어요. 그 제품마다. 보겠습니다. 이제 자동 적용이 된대요. 그 다음에 이달의 할인 쿠폰이 또 적용이 된대요.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이제 200달러 초과하면요 2만원 추가 할인 쿠폰. 그러니까 이제 달러랑 원화를 지금 혼용 표기에서 이제 혼동을 유발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게 문제니까. 개별 물품 할인 이거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이달의 할인 쿠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만원 추가 쿠폰 순서. 환율은 편하게 해줬네요. 보통 막 1200원 1300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1000원이면 되게 쉽잖아요. 2만원이면 얼마인데 20달러 이렇게. 요거 이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왜 최소 금액이라고 했죠?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할 수 있다. can이라고 나옵니다. must가 아니야. can과 must 둘 다 조동사인데 둘 다 뒤에 뭐 붙어야 된다? 동사 원형 are. 뭐야 이거?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must가 아니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최소의 그 경우의 수가 이제 한 가지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할인해 보겠습니다. 자, 10% 똑같이 하는 거 둘 다 묶어서 한 번에 할인해 볼게요. 200달러 10% 하면 180달러가 되겠죠. 얘는 70달러가 되겠네. 총 얼마? 250달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빼줘야 되는데 20% 그렇게 이달의 할인 쿠폰을 쓸 수 있대요. 그럼 여기다 0.8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몇 달러? 200달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만원 추가를 할 수 있나? 봤더니 200달러를 초과한다고 했죠. 200은 어떻게 돼요? 200달러를 초과하는 거예요? 초과하지 않는 거예요? 초과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2만원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달러가 얼마죠, 여러분? 환율 계산하면 20만원. 정답은 20만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고려를 안 하냐? 아까 이거 말하면서 미리 그 머릿속으로 해봤거든요. 말하면서 너무 쉬우니까 숫자가.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다 이거 말할 때 이미 그러면 250에서 이거 20달러 빼면 230달러네 이런 생각하셨을 거잖아. 그렇게 되면 이거 말이 안 되죠. 250달러에서 2만원 빼봤자 230달러니까 23만원인가요? 최소 금액은 아니죠. 여러분, 결제할 최소 금액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최대로 할인받는 경우를 이제 묻고 있는 거랑 다 똑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9번, 10번 둘 다 이제 퀴즈인데 9번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카메라가 왜 이러지? 노안이 왔나?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왜 이래? 잠깐만요, 여러분. 미쳤나봐. 정신 차려, 카메라야. 원래? 왜 이래, 이거? 잠깐, 죄송해요. 여러분 좀,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눈 아플 거 아니야. 넌 좀 촬영 끝나고 맞자. 넌 맞아야 정신 차리겠다, 카메라야. 이제 됐나? 가볼게요. 9번 볼게요. 그 도량형 묻고 있는데 두구 부종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1두는 4승이고 4두는 1구.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뭐지? 1구는 16승이란 소리죠. 4구가 1부니까 그럼 뭐야? 64승이 1부. 10부가 1종이었죠, 여러분. 그럼 뭐예요? 1종은 640승 뭐 이런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지금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미안해요. 왜 갑자기 왜 이러냐 이거. 큰일이네. 다시 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도량은 옛날과 다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1승이 옛날 1승에 비해 4배가 돼서 그럼 이제 1두와 같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승에 1두였는데 이제는 이제 1두에 1승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구는 1부로 갔지만 4승이 1구가 되고 1부는 1두 16승이 되더라. 1부가 뭐였어요? 1부가 뭐였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 않나? 4구. 4구는 뭐야? 16두가 됐죠. 근데 16두는 뭐예요? 16승. 왜? 1두가 1승이 됐다고 하니까 16승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1부는 16승, 요것은 1두 6승. 왜냐면 여기 1부가 이거라니까. 그럼 여기 나왔네? 6승 6승 빼주면 1두는 10승. 여러분 이거 자료 해석에도 잘 나오고 상황 판단 또는 언어 논리에서도 잘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나오고 약간 도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하나 이거 갖다가 놓고 이 상황만 만들면 돼요. 이 상황에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풀 수 있게끔. 1두가 10승이니까 뭐라고 했죠? 1석을 물어봤네. 1종에 비해서 1두가 적대요. 1종은 16두니까 즉 15두가 되겠죠? 그럼 1두에 10승이니까 곱하기 10 하면 되겠네요. 150승.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진짜 카메라가 이제 좀 처리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볼게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1, 2차 그 투표에서 모두 비안에 투표한 주민수의 최소값. 이것도 왜 최소값이라고 했겠습니까? 경우가 여러 가지로 나뉘기 때문이죠. 100명 투표를 했고 여기 투표한 사람들이 모두 투표를 했다라는 거죠. 각각 100명이고 1, 2차에서 모두 A에 투표한 주면 20명.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0이 간다고. 제가 볼게요. 그냥 이거 간단한 문제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드릴게요. 실전에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걸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 한 1분 30초면 풀리겠네요.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저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잘하지 못하는 저도 지금 이거 대충 봐도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다, 그거 말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 지금 뭐야 20명 갔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5명, 즉 여기는 토탈이 몇 명? 25명. 그게 35.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해야만 합니다. 피셋을 풀려면 얘를 알고 전체 값을 아니까 얘는 당연히 나오겠지. 몇 명? 40명. 자, 네, 35고요. 다음에 50이고요. 20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20이 갔습니다. 그럼 여기는 5명이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왔다는 건데 여기 뭐라고 했죠? 모두 B안에 투표한 주민수의 최소값. 그 말은 이 주민 50명, 1차에 50명 B를 투표한 50명 중에서 여기에 모두 투표한 사람이 최소가 되는 경우가 들어가려면 일단 여기 5명을 줘야겠죠. 그럼 이제 됐고요. 45명 남죠. 그리고 이 20명, 1차에 C를 투표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여기로 가야 됩니다. 20명. 그래야 여기서 여기 가는 최소값이 나오는 거잖아. 나머지 여기 최소값이 몇이 나와야 되죠?
그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최소의 경우수를 내는 거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3번이 정답이지. 3번을 정답으로 체크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지금 10명 안 갔잖아요, 여러분. 그 10명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또 나눠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 가는 여기서 여기를 이제 뽑은 사람들이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여기 남은 10명이 모두 몰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몰빵, 여기서도 남은 거 몰빵하면 30명이 A랑 C에서 2차 때 B를 투표했다는 거죠. 그 2차에서 B를 투표한 사람은 40명이니까 거기서 빼주면 최소한 10명이 나오는데 이 10명은 뭐다? 아무리 못해도 이 1차에서 B를 투표했던 주민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퀴즈인데 10장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1부터 9까지는 9개인데 왜 10장이냐 봤더니 맞는 카드라는 게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 6 또는 9가 적힌 숫자 카드는 9와 6 중 원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소개할 수,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여러분. 6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9로 쓸 수도 있고 혹은 9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6으로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리 아닐까요? 맞는 카드는 이제 원하는 걸로 변신. 조커 같은 느낌이네. 자, 기억 볼게요. 5자리 수 만들려고 했을 때 가장 큰 수는 홀수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5자리잖아. 이건 예시로 이렇게 네모를 쓰는 거지 실전에서는 바로 그냥 여기서 시작하세요. 이거 쓸 시간도 아껴야 되잖아요. 자, 일단 여기 가장 큰 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9가 돼야지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6을 뽑아. 6을 뽑아서 이걸 9로 만들어. 여기는 또 어떻게 해? 끝? 아니지. 맞는 카드가 아직 남아있잖아. 9. 99만 하면 끝이에요? 998보다 999로 시작하는 게 더 크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가장 큰 걸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8은 내가 선택한 거.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뭐예요? 7. 이게 가장 큰 숫자입니다. 5자리로. 7로 끝나니까 이건 짝수, 홀수, 홀수. 자, 상대방보다 작은 두 자리의 수를 만들면 승리하는데 을이 11을 만들었대요. 그럼 승리하나? 볼게요. 자, 일단 뭐 맞는 카드가 안 뽑았다고 해볼게요. 갑이 예를 들어서 만능이 있고 3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만능으로 1을 무조건 만들 수 있겠죠. 한 자릿수는 불가능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두 자릿수를 만들어야 되는 게 규칙이니까. 그럼 가장 만들 수 있는 게 적은 숫자가 13밖에 안 되죠. 11을 을이 가지고 있다. 을이 11을 만들었다. 그럼 무조건 승리하겠죠. 갑이 98을 만들었다면 승리한다고? 을이 예를 들어서 6을 뽑았어. 그걸 9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맞는 카드가 있잖아. 을이 뽑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 경우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 만능에서 9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9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99니까 을이 얘를 이기잖아요. 갑을. 승리한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승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10보다 작은 3의 배수 뭐가 있습니까? 3, 6, 9. 자, 을이 3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지? 이걸 다 들어갔다는 거잖아, 을이. 5장 뽑았을 때. 그럼 이제 갑은 없어요. 집니다. 무조건 못 이겨요, 이거. 얘가 3개를 다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있겠죠. 맞는 카드로 뭐 3을 만들거나 6을 만들거나 9를 만들 수 있겠지, 하나를.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뭐야? 1대 3이 되니까 갑이고 을이고 을이 이기겠죠. 을이 승리합니다. 맞아요.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입니다. 이것도 전화번호 관련해서 묻는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퀴즈네요. 자, 이제 A과에는 4급 1명, 5급 3명, 6급 6명이 있다고 합니다. 내선 번호가 253땡으로 돼 있고 10명이죠. 10명이니까 0부터 9까지. 왜냐면 0부터 9까지야 10개의 숫자가 되니까. 자, 과장님 하나. 과장님 당연히 편하겠네. 사무관 하나. 근데 여기 아직 성별을 몰라. 자, 동일직급 내에서는 과장은 상관없죠. 사무관이나 주무관만 보면 되죠. 사무관 내에서는 여성에게 앞번호. 그 다음에 성별이 같으면 나이. 이건 잘 돼 있네. 얘는 확정이네. 이렇게. 아, 이 둘은 확정이다. 얘가 몰라 아직.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의 앞번호. 성별이 같으면 나이로. 나이도 같으면 가, 나, 다 순으로. 자, 보게 일단은 문제 풀기 전에 이거 한번 볼까요? 잠깐만. 1, 2. 얘네 둘은 어떻게 바뀔 수가 있나? 자, 일단 나이 똑같아. 근데 만약에 얘가 여성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제 여성까지 똑같으면 뭐래요? 팀 순으로 하면 되죠. 가나다로. 그러니까 결국 이거 이대로 가. 그 얘가 남자라고 남성이라고 해도 남성이면 더 명확하게 밀리죠. 여성이 우선이니까. 그러면은 1, 2, 3, 4 내선 번호 0, 1, 2, 3은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자 볼게요. 사무관 3이 배정받는 이 바로 나오네. 심심해서 해봤는데 그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거 지금 확인하셨죠?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 순서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여성이 총 5명이다. 지금 몇 명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게? 하나. 됐네. 둘 다 남자라는 소리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가보죠. 그 내선 번호가 확정되는 사람들 한번 볼게요. 1, 2, 3, 4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왔죠? 기억선지 어차피 우리 기억선지 보면서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무관은요 6명이 있는데, 자 일단 여성이 총 5명이니까 얘는 여기는 무조건 남성이라는 거죠. 얘는 맞죠? 자, 그럼 이제 여성 우선이니까 여성부터 볼게요. 여성이 있죠. 주무관 내에서만 보는 거야. 얘네들은 확정이 됐으니까. 그럼 뭐야? 확정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럼 얘 남성이죠. 근데 이게 아직 나이를 모르잖아. 이 4개는 몰라. 그럼 뭐야? 1, 2, 3, 4, 5, 6 6명이 확정이 됩니다. 틀렸고. 자, 주무관 3이 남성이고 31에서 39세면 모든 건, 자 이거 일단 가능했고 다 됐고, 이 남성이라고 했으니까 이 2명 다 됐고, 요거 볼게요. 자, 남성인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5, 이 사람이 먼저, 그 다음에 39, 이 사람이 먼저,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이거지. 44, 39, 31에서 이제 39 사이, 그 다음에 뭐야 나머지 31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무관 3이 남성이고 31에서 39세인 경우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39세라고 해도 얘랑 성별이랑 나이가 똑같아도 집니다. 왜냐면 같팀이기 때문에 얘가 우선이거든. 그리고 얘가 만약에 31살이라 해도 얘보다 이깁니다. 왜? 나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1, 2, 3, 4 그러니까 0, 1, 2, 3, 4, 5 그다음에 6, 7, 8, 9 이 순서가 된다는 거지. 디귿도 맞습니다. 디귿 틀리고. 리를 볼게요. 사무관 3의 성별. 사무관 3의 성별은 일단은 무시해요. 왜냐면 이건 확정 지었으니까. 주무관 3만 봅니다. 나이와 성별을 알 수 있대. 현재의 배정 규칙으로 모든 과원의 내성별을 확정할 수 있다. 맞지 않아요? 아까 지금 봤잖아. 이건 이미 다 끝났고, 이거 나이랑 성별까지 하는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잠깐만요. 이거 좀 이 기억 디귿 리을 한 사람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맞는 것 같고, 저도 처음에 맞다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잠깐 생각해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주무관 4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무관 3이 여라면요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 주무관 4는 지금 정해져 있죠. 27세 여로. 그런데 여러분 봐봐, 나이도 똑같고 성별도 똑같아. 그런데 그럼 팀으로 우리가 팀 순으로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팀도 똑같아. 이러면 지금 현재의 규칙으로는 배정이 안 되죠. 그 경우가 있어요. 틀렸죠. 이거 굉장히 좀 함정이 될 수 있겠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실전에서 이 문제를 봤다면 틀렸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말하면 틀리지 않았을까. 13번. 이제 좀 어려운 퀴즈가 나오네. 딱 봐도. 자, 주사위 나오고 이런 건 좀 웬만해서 어렵죠. 주사위 12시에 놓고 시작하려고. 시계면 1시간, 그러니까 짝수가 나오면 시계 방향 1시간, 홀수 나오면 반시계 방향 1시간이래요. 그래서 총 24번 던진대요.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1, 2, 3, 4, 5 이거 뭐야 7, 8, 9, 10, 11 이게 시계니까. 그리고 좀 대칭성 보기 편하기 위해서 대칭 좀 해줄까? Y축 대칭, X축 대칭.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간이면 갑이 승리하고, 이쪽 구간이면 을이 승리한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사위는 상관없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잖아. 짝수 3개고 주사위 이제 홀수 3개니까. 어쨌든 짝수면 시계 방향, 홀수면 반시계. 자, 1번 볼게요. 기억 볼게요. 말의 최종 위치가 3시일 확률은 여기네. 그럼 이거 이 12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안착하겠지 해서 12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맞죠? 이것도 낚인 사람 많았겠다. 이게 이론상 보면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 룰렛 돌리기 있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데 막 다트 던지거나 룰렛 돌리기, 그 네이버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할 땐 12분의 1이 맞는데 주사위를 돌려요. 24번을 24번을. 자,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주사위가 짝수가 나올 수도 있고 홀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오고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오고 짝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4번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값을 모두 다 짝수가 나올 수도 있고 다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 아니면 뭐야, 짝수랑 홀수랑 섞여서 뭐 짝수가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홀수가 2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24번은요 뭐가 됐든 간에 짝수가 나와야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는지? 왜냐면 짝수 홀수 이게, 그러니까 이제 12번씩 하는데 짝수 홀수를 더하면 홀수가 되죠 일단은. 맞죠? 그러니까 가운데 이제 이게 12번,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좀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한 번에 쉽게 할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2가 짝수죠. 근데 24번이면 어쨌든 그거 다 더하면 뭐가 나와요? 어쨌든 다 짝수가 나오고, 홀수 있죠. 홀수가 3의 24개 있어요. 그걸 곱해보세요. 72 짝이 나오죠. 짝짝 더하면 이건 당연히 짝수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홀짝 다 뭐가 됐든 짝수가 나오죠. 그래서 짝수가 나오고, 이게 지금 짝수가 나온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서 1, 2, 3, 4인데 여기가 2, 1 다 해야 되네 결국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2시랑 4시, 6시, 8시, 아이고 10시, 12시 여기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12시는 뭐야? 12번 짝수 나오고 12번 홀수 나오면 이제 상쇄돼서 그냥 여기 그대로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1, 3, 5, 7, 9, 11은 24번으로는 죽었다 깨어도 못 갑니다. 왜? 짝수라서 무조건. 자, 그래서 결국에는 3시에 안착할 확률이 없어요. 그냥 얘는 0입니다. 4시, 8시일 확률 맞죠? 2, 4, 6, 8, 10, 10이 갈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야? 1, 2, 3, 4, 5, 6, 6분의 1, 6분의 1로 똑같죠. 왜냐면 2, 4, 6, 8, 10, 10이 갈 수 있으니까. 이거네. 4가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건 한번 해볼게요. 자, 4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종적으로 24번 돌렸을 때 플러스 4칸이 되던가, 그 다음에 이거 한 바퀴 돌면 여러분 사이클이 12시간이었죠. 16칸 가면 되겠네. 뭐냐면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게 한 바퀴를 돌아요. 12칸을. 그리고 13, 11, 잠깐만 12칸이었죠. 13, 14, 15, 16. 오케이? 그래서 16 되고 또 있어. 반시계 방향으로 갈 때도 이제 고려를 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마이너스 8. 규칙성을 이제 찾았나요? 그럼 여기다 뭘 더하면 돼? 마이너스 20. 이게 뭐냐면 지금 24번 이동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다 모두 24보다 작잖아요. 가능하다고. 이건 뭐냐면 짝수 2번 나오고 홀수 2번 나오면 상쇄되죠. 그럼 이제 총 몇 번 할 수 있어? 20번 움직일 수 있죠. 이동할 수 있죠. 그 20번 모두가 홀수가 나온다면 이게 당연히 이렇게 충족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자, 여기 안착하면 갑이 이기고 여기 안착하면 을이 이긴다고 했죠. 그런데 짝수가 마지막 그 을이 던졌을 때 마지막 주사위를 24번째를 짝수가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갑에 유리합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렇게 가버리면 을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자, 22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말을 이동시킨 결과 말의 위치가 12시라면 갑이 승리할 확률은 무승부가 될 확률보다 낮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써볼까?
얘가 22, 23, 24이죠. 자, 그럼 얘가 일단 여기 12에 위치해 있다.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건 뭐다? 1시, 그 다음에 11시. 1시에서 을이 이제 마지막 갈 수 있는 경우에 뭐가 있어요? 12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2시 갈 수 있고. 얘는 뭐야? 12시 갈 수 있고 10시 갈 수 있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승부가 될 확률보다 낮다고 했으니까 지금 무승부가 되는 경우에서 이거 두 개고 갑이 승리하는 경우는 요거죠. 지금 딱 봐도 두 개고 얘가 하나죠. 무승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승부가 될 확률보다 낮다는 게 맞겠죠. 니은리을 3번이 정답인가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네요. 14번 볼게요. 특히 기억은 좀 이게 바로 안 와닿을 것 같아. 이거 좀 찾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진술을 했는데 이 중에 두 명은 그 첫 번째 목격한 차량에 대한 그거고, 그 다음에 병은 그 두 번째 사건에 관한 자동차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얘가 첫 번째, 두 번째면 두 번째 사건의 목격자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사건의 목격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갑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A를 구성하는 A가 뭔데? 이 앞쪽을 A라고 한대요. 별의 앞에. 뒤가 네 자리가 그거. 자, 앞을 이거부터 볼게요. 81 그리고 27가 0이잖아. 0 곱하면 0이니까. 근데 이거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배치되는 거잖아요. 부합하지 않는 거잖아. 가능하다는 거야, 후보로. 아이고. 99 2703 가볼게요. 그럼 뭐야? 이제 그러니까 을과 병은 이거를 충족시켜야겠죠. 그래야 맞는 보기가 되니까. 자, 병부터 볼까요? B는 A의 50배 이하이다. 이거 맞네? 얘만 맞는지 보면 되는 거 아닌가? B를 구성하는 네 숫자의 합은 12. A를 구성하는 것보다 크다. 18. 틀렸죠. 여기서 안 돼요. 그럼 값은 끝났고 을 볼게요. 자, B를 구성하는 네 숫자의 합은 A를 구성하는 것보다 작아야겠죠. 부합하지 않으려면.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봅니다. 6, 11 크고, 이것도 크고. 이거 되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맞겠죠. B는 A의 50배, 이것도 맞고요. 곱 81분. 이거 틀렸잖아 또. 이거 안 되네. 정답은 일단 이 병은 확정이 되고요. 자, 그럼 병은 뭐야? 50배 이하, 50배 이상인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 있네. 여러분 32죠. 근데 뭐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32 곱하기 50은 2000도 안 되잖아. 근데 얘는 8600이가 크죠. 그럼 뭐야? 정답은 얘네. 328624.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사건의 모집에 부합하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이 중에서 병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 번호는 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나머지 있나요? 없을걸요? 그치? 다 작잖아. 이하잖아. 이상인 걸 찾아야 되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해보세요. 이거 갑이랑 을, 말 다 똑같이 부합할 겁니다. 15번 보도록 할게요. 퀴즈가 진짜 많구나. 자, 갑을병이 과제를 제출해서 성적을 받았는데 서로 다른 자연수로 3명의 점수를 합하면 100점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대요. 우리 점수가 3명 더하면 100점이구나, 이런 거. 자신의 점수는 아는 다른 사람 점수 모른대요. 자, 여러분 자연수라 했죠? 짚고 넘어갑시다. 0 포함돼요, 안 돼요? 0은 그냥 그 0입니다. 0은 0이라는 숫자일 뿐입니다. 0 포함 안 돼요. 0은 짝수는 맞는데 자연수는 아니에요. 그렇게 배우고 있고요. 아마 이거 학자들 중에서는 0을 뭐 자연수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교과 과정에 있는 0은 그냥 자연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갑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럼 자신을 하는데 갑이 그럼 갑은 몇 점이어야 될까? 30점? 40점? 뭐 80점? 뭐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최소 그 라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계를. 갑이 50점을 받았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을과 병은 합쳐서 무조건 50이 돼야 되고 소수점 단위 없죠. 1점 단위고. 맞죠? 자연수니까. 그러면 갑은 확신할 수 있겠죠. 50점부터 확신이 가능하죠. 50점 이상. 왜냐면 0점은 없을 테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갑은 50점 이상이 됩니다. 자, 을이 뭐라고 했냐 봤더니 갑의 말을 들으니 우리 세 사람 받은 점수를 확실히 알겠다고 합니다. 그 을은 몇 점이 돼야 될까 이게? 40점? 30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 을이 49점이었어요. 그럼 갑이 몇 점인지 몰라. 왜? 병 점수도 모르니까. 서로 자신의 점수만 아니까. 그럼 지금 을은 1등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 갑이 한 48점만 나왔어 봐. 그 을은 1등이잖아요. 근데 지금 갑이 야, 나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 받았다? 왜 을병의 점수를 모르는데 이렇게 자신하면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50점을 넘어가니까. 왜? 다 더해서 100점이 되는데 얘 혼자 50점이 넘어버리면 얘네 둘이 더해서 50이니까 당연히 각각 개별은 50점을 넘을 수 없겠죠.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49점이라 가정을 했다면 49점이라 가정을 했다면 이게 가능하죠. 왜? 을의 말을 듣기 전에는 내가 1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49점이면. 자, 그럼 뭡니까? 병은 1점이 돼야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른 풀이도 있겠지만 그냥 이게 되게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상식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313을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313, 313, 313 해가지고 다 더하면 99니까 여기서 뭐 1, 2점 빼고 뭐 플러스 가감해주고 이거 아닙니다. 키포인트는 이거였어요. 50점 이상을 확실할 수 있는지. 자, 16번 봅니다. 이것도 퀴즈고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 자, 두 개 부서 포상하고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점수를 준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이제 도출을 하고 그걸 이제 더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최종 점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서 상위 점수 높은 거 두 개 부서에 뭘 준다? 뭐 포상 준다고. 자, 기억 볼게요. 문제 인식. 자,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건 고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분모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10분의 2랑 10분의 4 누가 더 크냐 할 때 얘 없어도 구별 가능하잖아. 얘가 더 크고. 그리고 이거 고려해도 이렇게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만 따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무시하자는 거지. A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A가 지금 이 5개 중에 하나라는 건데 일단 이거 다 더하고 최고점 최저점. 일단 최고점은 확실하네. 30이니까 이건 무조건 빼줘. 얘가 만약에 6, 12, 18이면 최저 맞죠 여러분? 6, 12, 18일 때 다 모으니까 54점이네. 그럼 24점일 때도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복수인 경우 하나만 빼면 되잖아요. 그래도 54네? 아, 그럼 54점이구나. 근데 마지막 최상의 경우 볼게요. 30. 그럼 뭐야? 이거 둘이 빼주는 거라. 최고 최저. 그럼 60. 그러니까 54 또 얘는 빌어먹어도 54점부터라는 거죠. 얘는 60점일 수도 있는데 빌어먹어도 54점이 최소값이라는 거죠. 오케이? 나머지도 봅니다. 이거 뭐 제외해주면 되잖아. 36점이네? 맞나? 42점. 자, 됐죠? 빌어먹어도 최소값이 54인데 나머지는 얘는 54보다 작아.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값이 가장 높습니다. 자, B랑 C가 있는데 요거 둘 다 16보다 크대요. 각각 여기서 말하는 거죠. 실현 가능성이라 잠깐만, 성장 전략 16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요 셋 중에 하나겠죠. 을이 병보다 낫지 않다라고 했어요. 뭔 소리야 이게?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좀 문제 낸 사람이 조금 좀 괘씸한데 을이 병보다 낫지 않다라는 거는 이런 뜻입니다. 낫지 않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여기서 하나 더 해주면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을이 얘보다 같거나 크다고 무조건. 근데 여러분 이거 확인하려면 이게 이제 맞는 거를 보려면 이게 맞다고 가정하고 이제 보면 되잖아.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얘의 최소값의 경우 그다음에 얘의 최대값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어 있으니까 경우가 점수에 따라 3개가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3개의 경우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병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뽑고 을은 어떠한 경우에서 최소가 나오는 경우를 뽑았을 때
얘의 최소값이 병의 최대값보다 크다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등식은 성립을 하니까 이 말이 맞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의 최소값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소값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장 전략은 이제 얘네들은 안 돼. 얘네 셋 중에서 뭐가 들어가야 최소값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4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다 더해. 최대값 최소값이 이거죠. 다 더하면 64점이죠. 만약에 32점이야. 최대 최소 하면 64점이네요. 24점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여러분. 그러면은 최대 최소죠, 여러분. 이거 둘이 더하면 56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값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봤을 때 을의 최소값이,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아까 계산했잖아. 근데 까먹었네. 다시 해보지 뭐. 56점. 자, 병의 최대값을 볼게요. 자, 최대 1이 거니까 최대값은 뭐 이거 24점 아닌가? 24점. 24점이라면은 요거 하나 빼주고 요거 하나는 48점. 더 크게 나올 게 있나? 아, 40점이구나. 죄송해요. 병은 40점. 최대값이 나오면 40이 들어가야겠구나. 그러면은 뭐야? 이거 제거해 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거? 그럼 말이 안 되는데? 뭘 빼먹었지? 아, 이거다. 이게 지금 여러분 B랑 C랑 같죠? 이렇게 할 걸 그랬네. 아까 40점, 32점, 24점의 경우가 있죠? 을병 이렇게 가야겠네요. 40점일 때 볼게요. 빠르게 볼게요. 아까 했으니까. 빼주면 64가 되고요. 32 했을 때 빼주면 48? 48? 잠깐만. 40, 32, 64. 24일 때는 16, 16에서 56. 병의 경우 볼게요. 40일 때 둘이 빼줘서 64. 그 다음에 32일 때 요거 빼줘서 요거 빼줘서 56. 네, 마지막 24일 때 이거 24? 24면 이거 빼주면 48. 자, 왜냐면 이게 지금 같아야 되니까 B랑 C가 되는 거죠. 같다고 했고 둘 다 16보다 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성립되는 거죠. 맞습니다. 조금 애매했네. 자, 이건 뭐야? 18과 24를 했을 때 포상을 받게 되는, 지금 그걸 찾아달라고 있는데, 자, 일단 이걸 볼게요. 18점이고요. 그 다음에 24점. 24, 이건 그냥 빠르게 계산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건 여전히 무시합니다. 무시하시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최대 최소를 이제 빼주고 계산해 주면 됩니다. 30, 18 빼주고, 왜냐면 얘가 최대 최소니까 54점이고요. 얘도 똑같이 계산합니다. 이거 빼주면 42점이죠. 52 잠깐만, 52 맞아? 54. 54에 42에 이것도 똑같죠. 40점이랑 24점 빼주면 56점. 얘네 다 더하면 뭐가 돼요? 54, 110, 152 정도 되겠다. 정확한 점수는 아닌데 지금 이거를 빼고 그냥 계산한 거예요. 어차피 분모 똑같잖아. 얘네 각각 똑같고 서로 똑같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얘 볼게요. 얘도 뭐 얘는 쉽네요. 숫자가 36이고 이거 제거해주면 42. 그럼 78. 나머지 얘가 24라고 했죠. 16 빼주고 30 빼주면 56. 이거 더하면 134 정도 되나? 134. 자, 마지막 이것도 이거 빼주면 42. 그 다음에 요거 빼주면 36. 둘이 더하면 78. 똑같네. 자, 44니까 64. 그럼 뭐야 이거? 똑같을 리가 없는데. 다시 14. 이거 계산이 좀 잘 안 되네 오늘. 42. 이거 같은 경우는 6. 30 빼주면 36. 78. 여기까지 맞고. 그 다음에 이게 왜 40이야? 바보같이 24였는데, 그쵸? 자, 잘못 봤습니다. 사과드립니다. 48이죠. 그럼 여기다가 78 더하기 48 하면은 어쨌든 120 안 돼. 126. 그러면은 152, 134, 126. 갑, 을, 병이죠. 그럼 갑과 을이죠. 틀렸습니다. 기억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 17번은 뭐야 이거?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화질이 좀 안 좋은 것 같지? 잠깐, 기분 탓인가? 보겠습니다. 자, 17번 기대 이익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읽어볼게요. 기준 1, 2, 3이 있는데 최상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과정에서 기대 이익 이거
가장 큰 거 요거. 기준 2는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 이번에는 최소 기대이익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를 이렇게 고르고 여기서 최대값을 고르는 게 대안 1. 그다음 여기서 최대값 이거죠. 이거를 하는 게 대안 2, 기준 2라는 거죠. 기준 3는 뭐야? 후회, 작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그 상황별로 이 상황별 이 1, 2, 3별로 상황 1, 상황 2, 상황 3별로 기대 이익에서 최대 기대 이익에서 각 대안의 기대 이익을 빼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표만 좀 이해하면은 쉽게 풀 수 있어요. 되게 길고 17번이라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것만 이해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최대가 몇이에요? 상황 1에서 30이죠. 30에 30이면 얘는 0이지. 얘는 뭐야? 10. 얘는 15. 얘는 뭐야? 15죠. 그래서 5, 1, 0. 그러니까 무조건 0이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는 이제 15가 되니까 얘는 0. 그걸 나타낸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각각 최대 후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가장 작은 값 뭐가 가장 작아? 이걸 선택한다 이런 거죠. 자 기억 볼게요. 기준 1로 선택한다면 대안 A2 자 50이고 30이고 20이에요. 그럼 이 누가 이 최대 기대이익이잖아. 최대 기대이익. 그럼 이제 대안 A1을 선택하죠. 2는 뭡니까? 최소 기대이익이죠 여러분. 그럼 최소도 한번 우리가 여기다 써볼게요. 마이너스 9 5 10 여기서 여러분 그 기준 뭐냐 기준 2는 뭐였어요? 여기서 최대값을 찾는 거였죠? 맞죠? 여기서 뭐가 가장 커요? 얘가 가장 큽니다. 대안 A3가 되겠죠. 자 그럼 좀 정리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실전에서는 리얼 그냥 넘어가세요. 무조건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셨다면 자 상황 S2에서 대안 A2의 후에 자 19가 가장 크네. 그럼 뭐야 이거 3 0 4 그럼 뭐야 후회가 A2의 후회가 뭐래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11이네? 말이 안 되잖아. 틀렸습니다. 0인데. 자 기준 3는 여러분 뭐예요? 후회를 구해야겠죠.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얘가 0이고 얘가 20이고 얘가 30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아시겠나요? 무조건 0이 나옵니다. 얘가 0이고 헷갈리시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3 다음에 4 얘는 뭐야? 10이네. 얘가 이제 0이네. 0, 0, 0이네. 5고 얘는 19가 되나?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뭐라고 선택할까요? 0, 3, 19 그 다음에 20, 0, 5 헷갈리실까봐 좀 밑으로 뺐어요. 그래서 상황 S1, 상황 S2, 상황 S3고 대안 A1, A2, A3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최대 후회가 뭐예요? 19고요. 최대 후회가 20이고요. 최대 후회가 30입니다. 여기서 뭐다? 가장 작은 거를 선택하라고 했죠. A1이 가장 작죠. 19로. 그래서 리을은 어떻게 된다? 맞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그 점수의 합 10만원을 일단 쓰는데 만족도 점수 합이 최대가 되도록. 근데 이제 6만원까지 쓸 수 있고 그러니까 6만원 이렇게 못 쓰겠죠. 1만원 단위로. 자 이게 이제 그 점수의 최대값을 찾으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이거 내가 30 몇 점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8만원이니까. 옛날에 이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한 5개월 전인가 그 뭐 무슨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미시경제 정확하게는 이제 경제학에서 미시경제 파트에서 그 미시랑 거시로 나뉘잖아요. 크게 거기에 뭐 소비자 이론이라고 있대요. 그 파트에서 한계 효용이라는 한계 효용 함수 뭐 그래프가 있다나 봐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근데 이 상황 판단에 좀 자주 나오나 봐요. 이런 그게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풀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는 경제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예전에 공부를 좀 알고 있고 그걸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이니까 아는 거지. 제가 솔직히 엄밀하게 생각하면은 이 상황 판단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를 알아서 이 풀이를 하는 사람보다 그냥 좀 이걸 경우의 수를 따져봐서 하는 풀이를 이제 그렇게 해서 푸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수험생 모두가 경제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계 효용 뭐 함수라는 게 무슨 1 더하기 뭐 덧셈, 뺄셈, 곱셈처럼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 남자들 그 뭐 군대에서 보통 이제 K2나 M16 이제를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K2를 쓰다가 갑자기 막 베레타를 아니 M16을 쓰거나 하면 뭔가 잘 손에 안 맞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아신다면 그걸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조건은 10만 원 이내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1만 원 단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점수합이 최대가 되길 원한다. 자, 이런 거는 이 점수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풉니다. 이 점수가 지금 레인지가 가장 높은 게 얘잖아요. 357 얘네보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잡아요. 16부터 잡아볼게요. 그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이게 6만 원이죠? 그럼 뭐야? 나머지 4만 원을 써야 되는데 4만 원을 하나만 먹고 안 먹을 수는 없잖아. 모두 해야 되니까. 한 번씩 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4만 원이 되는 경우의 수를 살펴봐야지. 뭐가 있습니까? 1, 3만 원. 그러니까 1만 원, 3만 원이랑 2만 원, 2만 원이 있겠죠. 그 경우의 수 따지면 됩니다. 두 가지 나오겠네. 자, 1, 3. 근데 여러분 이거 또 여기서 경우가 나뉘어요.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공교롭게도 똑같아. 7점이네. 그러니까 1, 3을 했을 땐 7점. 근데 2로 했을 땐 하나밖에 없잖아. 5점. 자, 그렇게 되면 뭐야? 23점이고 21점이 나와. 자, 요거 하나만 하고 1번 하면 안 됩니다. 또 15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3개 정도면 돼요. 왜냐면 점수차가 너무 커서. 15점일 때 여러분 얘가 5만원을 썼죠. 그럼 이제 합이 5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1, 4 헷갈리니까 여기다 경우 쓰고 점수 쓸게요. 1, 4만원이 있죠. 자, 봅니다. 1, 4. 자, 1, 1, 9, 8 두 개 나왔다. 그치? 1, 9 더했을 때 10점이고 9점이야. 그럼 뭘 해야 될까? 최대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점. 그럼 얘는 뭐야? 25점이 나왔죠. 자, 죽었다 깨어나도 얘는 안 되겠네요. 또 이것만 보면 안 되지. 또 뭐가 있어요? 2, 3이 있잖아. 자, 2, 3은 이렇게 보면 되죠. 3, 6, 2, 6이니까 요렇게 나뉘죠. 이거 9점이고 8점이지. 당연히 9점을 선택해야겠죠. 볼 것도 없네요. 24니까. 자, 마지막 13점, 13만 원만 한번 살펴봅니다. 얘 4만 원이었죠. 자, 그러면 얘는 6만 원이 되는 경우의 수를 일단 봐야겠죠. 1 더하기 5만 원이 있죠. 1 더하기 5만 원. 자,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네. 11과 13 누가 더 클까?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왜? 최대값을 원하니까. 26점. 자, 그러면 얘도 나가리네요. 자, 그 다음에 6이 되는 것도 뭐가 있습니까? 2, 4가 있겠지. 2, 4 보면은 2, 4, 4이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거 둘이 더하는 거니까 3, 8, 11 똑같네. 그럼 얘 24니까 볼 필요도 없네. 자, 마지막 하나 뭐가 있어요? 3, 3 12점. 그럼 뭐 25점이네. 또 있나? 없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7점은 안 나옵니다. 여기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옵니다. 7점으로 해봐도 굳이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럼 여기 합이 7만원이 되면 되는데 16부터 살펴보면 14점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요. 얘랑 같으면 같았지 최대한.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가 있죠? 2만원이랑 5만원이죠.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럼 볼 필요가 없죠. 13점 이렇게. 그 다음에 3, 4만원 이렇게 14, 15점 안 나오네. 21점 이렇게 되셨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이거 한 개 효용으로 해도 막 이거 바꾸는데 시간 걸리고 똑같겠네. 19, 20번 보겠습니다. 연계 문제고 이게 뭐야? 그 코드 명령문 뭐 관련된 건데 보겠습니다. 그 1에서 3번째를 읽으라는 거죠. input A 이거 첫 번째 세미콜론 시작하니까. 그럼 여기서 세 글자 701 앞에서부터 B는 뭐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02인데
공을 빼고 2를 하고 C는 뭐야? C는 이 밑에 거네. 이게 다음으로 넘어갔죠, 여러분. 그럼 요거 레코드로 이용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72 이런 식입니다. 자, 카드가 이제 레코드가 두 개 있는데 인풋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모든 거를 각각 해달라는 소리죠. 1부터 6까지는 똑같이 써주면 되고 두 번째까지니까 70, 72. 그다음에 뭐야? 두 번째, 네 번째 2, 3, 4. 얘는 011인데 0 빼주고 11. 그러니까 앞에 0 있으면 무조건 삭제네. 자, 얘는 뭐야? 205. 얘는 0 없으니까 이런 거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19번 볼게요. 맞네요. 인풋 명령문은 뭐예요? 위치 지정해서 변수의 수를 저장하고요. 저장할 수 있죠. 두 개의 인풋 명령문은 같은 레코드를 이용해 변수에 저장할 수 있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인풋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 이거다. 이게 여러분 이제 골뱅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풋 다음에 여기 있네. 이렇게 골뱅이가 있으면은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레코드가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뭔가 부족하잖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인풋 하나는 얘를 쓰고 그 다음이니까 당연히 얘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골뱅이가 붙으면 뭐냐면 얘까지 이걸 써달라는 거지. 그럼 다 썼지. 얘는 이게 비로소 이렇게 해서 프린트 끝.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두 개의 인풋 명령문.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는 결국 이거 하나의 레코드를 이용하는 거잖아. 본의 아니게 이걸로 지금 설명하고 있네. 괜찮네. 그래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인풋 명령문이 이거 맞잖아. 하나의 인풋 명령문이 다수의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20번 볼게요. 이건 뭐야? 이건 오히려 쉽겠네. 계산을 해서. 자, 여기 출력된 수를 모두 더한 값을 구하래요. A 일단 볼게요. 이게 뭐야? A가 이거 028024. 그럼 028024 쓰면 되나? 안 되죠. 20824 써야지. 왜냐? 0 앞에니까. 0 앞에 있는 건 삭제니까. 34. 얘도 08이니까 8이네. C는 다음 거 5자. 이거 2네. 자, 그 다음에 조심.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 한 번 더. 오케이? 세네 번째. 3, 4, 11. 자, 그리고 나머지 비로소 얘는 요걸 이용해 달라는 거죠. 3, 4, 5. 0, 5, 0. 제거 50. 자, 10, 60, 71. 맞나? 그럼 이거 뭐야? 그냥 뒷자리 한번 보면 되잖아. 24, 70이니까 95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다. 1번이 정답. 그러니까 이게 19, 20번은 이제 카드랑 인풋이 의미하는 게 뭐고, 그래서 이제 골뱅이가 어떻게 있으면 어떻게 이제 이거 하고, 앞에 이제 0이 있으면 삭제되고, 이 시스템 쪽 이것만 알면은 굉장히 이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른 앞전에 있던 문제에 비해서는 최근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 20번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지문으로 나오면 이게 이제 파악만 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데 그거가 조금 이제 쉽지가 않다. 그것만 하면은 좀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자, 어찌됐건 20년도에 시행되었던 1번부터 20번 5급 상황 판단 해설을 완료하겠습니다.